안녕하십니까. 거래소의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위대한 비탈릭 부테린의 사주를 통해 이더리움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주 컨텐츠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서 안 할까 했지만 재미로 본 그의 사주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싶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그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름이 너무 길군요. 부테린이 성인이 이름이 비탈릭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비탈릭은 1994년 1월 31일 생으로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재미있게도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이므로 아마 이런 외모를 예상할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려 185cm의 신장을 갖고 있어 상남자의 나라 러시아다움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고졸이지만 현재 4조 원 이상의 부자로 추정되고 현재 이더리움은 2200억 달러 규모의 시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그의 사주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모와 건강운입니다. 사주에 따르면 그의 외모는 순정적으로 보이는 유약한 외모의 소유자로 운동과 과식을 둘 다 멀리할 사주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외모부터 벌써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그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많은 체질이라고 사주에서 말하는데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반팔티를 입은 사진이 유독 많습니다. 정말 그가 따뜻한 곳이 더 잘 맞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까 잠시 그의 사진을 봤지만 그의 외모는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가십거리인데요. 여기 이더리움의 창시자의 10가지 전설적인 사진들이라는 칼럼에서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보자면 고양이 가방으로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는 패션킹, 불편한 프레젠테이션, 외계 고양이 티셔츠, 그의 전설적인 선글라스와 함께.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비탈릭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움직임이 적다 보니 팔과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배가 나오는 내장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운동 부족으로 관절에 이상조차 생길 수 있는 사주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비탈릭 씨는 운동을 하면서 좀 더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팬들도 그가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와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정말이지 놀랍게도요, 그의 직업을 사주에서 맞췄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주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뻔하지만 사주에서 눈 건강을 특히 유의하라고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자, 다음은 초년운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초년운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살까지다, 30살까지다, 40살까지다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삶의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큰 줄기에서 끊는 게 맞다고 하니 저는 비탈릭의 초년은 25살 그 언저리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이룬 것이 많고 큰 변화가 많았으니까요. 비탈릭은 전형적인 천재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전설처럼 느껴지는데요. 컴퓨터 과학자인 아버지와 공학자 겸 사회사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우수한 두뇌를 물려받아 태어난 그는 이미 유치원생 때 아버지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배워 마스터하는 수준이 되었고 다른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엑셀로 만들고 노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영재반에서 공부하며 수학, 프로그래밍, 경제학 등의 재능을 보였다는 그는 코딩을 독학해서 공부하는 천재성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애는 애겠죠. 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요. 자기가 아끼던 캐릭터의 기능을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가 없애버렸고 이에 중앙집권적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철저히 절망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였을까요? 그가 가상화폐의 탈중앙화의 매력에 꽂힌 게요. 실제로 비탈릭은 중앙화된 거래소조차 없어져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비탈릭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의 목적을 잃은 그에게 2011년 2월에 아버지가 추천해준 비트코인 연구를 하다가 비트코인 관련 매거진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매거진의 소유자는 따로 있는 비트코인 매거진이었지만 편집장으로서 비트코인 30만원어치를 매달 받으며 일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달에 수억 원이 넘어가는 양이지만 훗날 이더리움 재단 설립 및 운영비를 이미 다 사용했었다고 하네요. 그의 재물운에 따르면 머리가 영리하며 사업수완이 좋아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만질 기회가 다분하고 금전에 대한 씀씀이가 커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요. 역시 뛰어난 인재여서 그런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위험 없이 성공을 위한 역사로 남게 되었군요.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는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남들처럼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자퇴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암호화폐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였고 자퇴하기 전이자 비트코인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던 이더리움 백서를 토대로 사람들을 모아 이더리움 재단을 만들어 이더리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어에도 특히 소질이 있는데요. 영어, 러시아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광동어,
고대 그리스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취미로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나 독어로 된 영화도 즐겨본다고 하네요. 이 사람 참 멋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초기 공동 창업자는 8명이었는데요. 당시에 기술 그룹과 비즈니스 담당 그룹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그룹은 토큰 이코노미, 예를 들어 발행 및 유통, ICO에 관심이 많았고, 개발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더리움의 프로젝트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게 되자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니 쫓아내야 된다고 말했고, 반대로 비즈니스 사람들은 개발자들은 평생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며 서로 반목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그룹은 극명하게 대립했고, 결국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앞으로 구글 같은 영리 기업이 될지 아니면 모질라 재단과 같은 비영리 기업이 될지를 선택하는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영리 기업이 되는 것에 투표를 했지만 온전히 동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창업자 8명이 모두 스위스에 다시 모여 토론한 결과 비영리 기업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 그룹 사람들은 차례로 이더리움을 떠나 이더리움은 개발자 중심의 프로젝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총괄하던 비탈릭 부테린이 이 사건 이후 이더리움의 CEO가 되었죠. 그의 사업운에 따르면 이런 갈등은 사실 예정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운이 처음 트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가 꼭 있어야 했는데요. 이때 둘의 역할을 확실히 나누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리더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사업 초기에 본인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롤을 나눔으로써 조성하고, 비록 나중에 비즈니스 팀을 내보냈지만 자기와 뜻이 맞는 개발 그룹을 남겨 동업하는 모습이 사주 그대로 그의 운이 트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CEO로 맡은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잘한 결정인데요. 왜냐하면 사주에 따르면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승부욕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적인 면에서 본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방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니 직원보다 무조건 사장이 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후 이더리움 개발은 성공되었고 2015년 7월 30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인프라로 성장 중이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1.0이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이라며 이더리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초년우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궁금한 그의 미래 중년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30살도 안 된 비탈릭의 초년운이 아주 화려하죠. 사주에 따르면 그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시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며 트렌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도 솔직하며 실행력이 높다고 합니다. 초년은 정말 사주대로 잘 살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중년과 말년, 글쎄요. 비탈릭이 바라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은 클레이튼,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지금 없어진 루나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인 레이어 1에 속하는 토큰인데요. 아마 비탈릭에게 성공은 다른 경쟁자들을 완전히 누르고 최고의 레이어 1 코인으로 영원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현재도 대장주로서 굳건히 버티고 있지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년운과 말년운을 4가지로 나눠 함께 봐보겠습니다. 사주에 따르면 첫 번째로 파고들었던 학문이 있었다면 크게 눈에 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학문이란 아마 가상화폐일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발전 중이니까요. 아마 이더리움이 더욱더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술적 감각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건 그의 난해한 패션이 떠오르는데요. 이더리움 글자가 써있는 티를 즐겨 입는 그가 왠지 이더리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미래가 상상되는군요. 왜냐하면 그의 중년운에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재능이 발견되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주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패션 브랜드가 된다면 전 그 옷을 꼭 사서 입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년운에 그에게 이혼수가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워낙 이성에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아직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팬들은 그가 이성과는 아직 연결된 적이 없다며 그를 놀리고 있으며, 그가 이성과 있는 사진은 많지만 항상 여성분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표정이라고 놀리는 사진도 있거든요. 네 번째, 말년운으로는 사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미 이더리움으로 4조원 부자가 된 그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끝까지 지키면 대성할 것이라고 하니 이더리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전방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주에 따른 성공을 위한 리스크 관리인데요. 첫 번째로 그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지출을 하는 기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기부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에 있는 이혼운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업과 건강 모두를 잃게 된다고 하니 지금처럼 연애를 하지 않던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허약한 몸입니다. 구글에 그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비탈릭 부테린 암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비탈릭에게 운동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주입니다. 이만 잘 지키면 아주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비탈릭은 스스로 너무 잘나서 기대를 못 미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주에 따르면 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니 잘하겠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탈릭은 아직 30살도 안 된 파릇파릇한 젊은이입니다. 어쩌면 초년운도 아직 제대로 마무리 안 된 인재이지요. 하지만 30살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사주랑 거의 일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주상 중년운과 말년운이 나쁘지 않으니 앞으로의 이더리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레이어 1 토큰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사주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며 이더리움은 참 안정적이고 든든한 가상화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비탈릭에 대한 제 마음도 커졌고요. 제 스스로는 앞으로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서 이더리움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벌써 2023년 봄이 왔습니다. 다가올 봄에 우리 거래소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우리 거래소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